자, 안녕하세요.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주린이 탈출기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왜 전문가들이 개인한테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그 부분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 했는데요. 그 부분 좀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. 자, 어느 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공업 안 배우고 상업 배웠다고 하니까 상고 출신이냐고 여쭤봤는데요. 저 인문계 출신이고요. 인문계고 남녀공학 다녔고요. 전공 경영학도입니다. 자, 레버리지를 저는 일으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회사도 빚내갖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빚을 내든 빚을 안 내든 그게 뭐 크게 영향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해를 못하는 건 그거예요. 개인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. 근데 왜 니네들은 빚내서 투자하는데? 자, 제가 예를 들어서 고정 월 수입이 있는데 그 고정 월 수입에서 뭐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가 있고 뭐 재테크를 하느라고 뭐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이러잖아요. 그런 비용에서 저축을 하지 않고 저축 대신 빚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일으키는 레버리지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 빚을 냈다고 하면은 5천만 원 빚내도 한 5% 정도면은 월 이자율이 20만 원도 안 됩니다. 2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한 3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있다고 했을 때 30대 정도 직장인이 20만 원 월 이자를 감당 못 할까요? 감당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그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 스탁론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증권사 신용을 쓴다든지 이래버리니까 문제예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더더구나 그렇게 스탁론이나 증권사 신용을 쓰시고 하시는 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세요. 장기 투자를 하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뭐 5%나 10%짜리만 맞아도 레버리지 상태이기 때문에 2배나 3배 레버리지면은 뭐 15%나 30%가 빠질 수가 있어요. 30% 빠지면 거의 반대 매매 나오거든요. 나는 아직 이 포지션을 정리할 마음이 없는데 반대 매매 그냥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을 반대 매매 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, 비트롤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대 매매를 당하는 비트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. 그냥 내가 충분하게 뭐 3천만 원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자 감당하면서 이 발생시킨 5천만 원과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뭐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을 합쳐서 최대한 레버리지 효과로 단타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아닌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는 스탁론이나 신용을 쓰면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주식 포지션이 정리당하기 때문에 내가 손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만 내가 충분히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그 이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대출 상환이 되면은 상환될 때 주식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요. 그리고 제가 언제나 설명드린 것처럼 그날 포지션을 정리하시고 그날 포지션을 정리 안 하시고 뭐 종가 매매를 해서 뭐 오전 중에 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출 금액이 마이너스 날 일이 없습니다.
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마이너스 날 정도면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반대 매매 하지 마시고요. 반대 매매 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셔서 그 대출에 대해서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내가 좀 아껴 쓰고 내 용돈 좀 줄여서 대출이자 내가면서 내가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서 주식 투자하는 거 저는 얼마든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자신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기관과 싸우고 외국인과 싸워가면서 주식해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보는 주식시장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잖아요.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내부 거래자,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최상층부에 있죠. 이 사람들은 뭐 진짜 자기들이 진짜 돈 잃겠다 싶으면은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매매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언제 뭐 깜빵 갈 때 깜빵 가더라도 당장 자기도 1억, 2억 날라가기보다는 나중에 뭐 금감원에 걸리든 안 걸리든 최악의 경우에는 내부 정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대주주나 회사 내부자들이 또는 친인척, 이 내부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수관계인들,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 주식 투자의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요. 그 아래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이 피라미드 구조의 바닥에 개인 투자자, 개미라고 하죠. 개미들이 있습니다. 왜 우리가 이 피라미드 구조의 바닥에 있냐면은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죠. 하지만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맹신하지 말고 진짜 알맹이만 쏙 빼먹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이용하고 노하우를 통해서 기관이나 외국인, 대주주나 회사 내부 거래자들과 맞짱 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주식 투자가 뭐 한 달, 3개월, 6개월 이렇게 단기간 공부한다고 실력이 금방 느는 건 아니에요. 최소한 이 경기 사이클, 경기가 침체되었다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회복기에서 경기 호황이 되었다가 다시 쇠퇴기로 접어드는 이런 한 번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기 사이클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돈도 잃어보고 이러면서 축적된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 얼마든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30대에 40대도 아니고 30대에 이런 경험 해볼 수 있죠. 뭐 설령 조금 5%, 10% 잃는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얼마든지 나중에 10%, 20%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냥 뭣도 모르고 누가 좋다더라 라고 투자해서 10%, 20% 주식 수익금이 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 없습니다.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. 뭐 쉽게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 가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끝까지 돈 법니까? 결국은 쪽쪽 다 빨리죠. 주식 투자에서 잃지 않으려면은 장기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투자하시고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되세요.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레버리지도 쓸 줄 알으셔야 되시고 치고 빠질 수 있어야 돼요.
주식 계좌 보시면서 빨간색이요. 주식 계좌가 상승했어. 종목이 수익 중이야. 그 수익률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하수예요. 고수들은 절대 주식 계좌가 빨간색이 아닙니다. 올 파란색이에요. 왜 파란색이냐고요? 수익 나면 파는 거죠. 수익 났는데 그거 보면서 흐뭇하다 이러고 있으면 다 하수라고요. 그 주식 계좌에 빨간색이 내 돈입니까? 내 돈 아니에요. 파셔서 수익을 실현해야지 내 돈입니다. 자, 이렇게 또 오늘 주식 관련해서 레버리지 관련 조금 알아봤고요. 주식시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공부해 봤습니다. 여기까지 금융 관련해서 전문 내용만을 쉽게 쏙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세롬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